대표님 혹시 수집하고 계신 신발들 이제 몇 개만 좀 가져와 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신발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제 1000개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신발 업을 종사하기 전에 굉장히 힘겹게 한 200쪽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신발 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브랜드 신발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뭐 월급을 타면은 뭐 신발 사는데 막 몇백만 원씩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우후죽순 많이 늘었었는데, 그거를 저는 30살 때 그걸 팔아서 차를 샀습니다. 제 첫 차를. 그래서 이제 많이 없는 것도 있고, 변을 하자면 근데 제가 1000개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대표님이 그 신발 업종에만 계속 종사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한 신발은 1000개가 뭐예요? 훨씬 많죠. 오히려 10,0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정정하고 싶었고요. 그 요청을 주셔가지고 사실 어떤 신발 갖고 와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은 갖고 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은 뉴발란스 991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거창하진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라서 메이드 인 USA예요. 되게 좀 흔치 않은 모델인데, 원래 991은 메이드 인 UK 플린비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요거는 메이드 인 USA이고, 제가 알기로는 스티브 잡스가 초반에 이제 신었던 또 제품인 걸로 또 알고 있고, 또 얘가 현행 991이랑 라스트가 달라요. 그래서 발볼도 2E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해가 아마 곧 날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신고 있는, 아, 현재 계속 신고 있는 신발이신 거예요? 계속 신고 있습니다. 제가 991만 조금 수집을 하기도 해요. 991만 갖고 올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아서 일단 이제 제가 가장 애착이 있는 신발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원판에 해당하는 메이드 인 USA 제품을 갖고 와봤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엔더스킴이라는 브랜드에서 요거를 오마주한 제품이죠. 도쿄 매장에 가서 신어봤는데 너무 재밌길래 이제 이것도 구매를 해서 열심히 익히는 중이에요. 산지는 좀 오래됐는데 제가 워낙 신발이 좀 많긴 해가지고 자주는 못 신었어요. 한 5-6번 신은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좀 오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제품은 제가 뭐 환갑이 돼도 그때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가죽 제품을 신제품으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가죽 제품들은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세월을 머금으면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멋들이 있으니까 에이징이 되고 좀 뭐 스크래치도 좀 나고 나만의 신발이 더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가죽 신발들은. 핸더스킴 같은 경우도 되게 뚝심이 있고 그 같은 컨셉을 되게 오랫동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게 되게 좀 괴상하게 보여도 기묘하게 보여도 그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해서 그 힘을 맞아요. 설득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제가 991을 되게 좋아하는 마음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다음으로는 또 뉴발란스인데 제가 뉴발란스를 너무 좋아해서, 제 뉴발란스 되게 오래된 콜렉터긴 하거든요. 요거는 498이라는 모델인데 아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도 메이드 인 USA입니다. 되게 저가 모델이에요. 제가 보스턴 유학할 때 팩토리 아울렛에서 되게 싸게 산 제품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애지중지 신었거든요. 또 그때 클리어런스 세일이어가지고 제 발 사이즈보다 큰 거였어요. 근데 또 그 맛이 또 되게 좋아서 이 신발은 그 이소 개발할 때도 영감이 많이 됐었어요. 저는 이런 느낌이 90년대 러닝화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오버사이징하고, 왜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 중학교 때 어렸을 때 막 290, 300 사이즈 신발 사가지고 엄청 꽉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토스프링 올라가고 약간 그런 러닝화들 저는 되게 회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애착하는 신발이어서 한번, 이거는 흔치 않은 모델이어서 한번 갖고 와봤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되게 저렴하게 맞아요. 저가 모델인데 대표님이 좀 애지중지하고 신으셨다고 하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핸더스킴 이런 건 맞아요. 오마주를 해서 만들었고 막 이런 터치들이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뭐 고가구나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가 모델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막 찾아보고 싶어지는. 맞습니다. 이게 정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30 몇 불 주고 산 것 같아요. 한 5만 원도 안 되게? 네. 근데 엄청 애지중지하는 신발이 돼가지고 제가 되게 애착하는 신발 중에 하나고, 다음은 프라다 아메리카스 컵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신발인데 그냥 부잣집 아들의 상징 같은 그런 신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때도 신발을 모았었지만은 뭐 에어맥스나 이런 거 신다가 이거 한번 신고 오면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신발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빈티지 의류를 입다 보니까는 이 신발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신발이 주는 어떤 이 상징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 소위 저희가 표현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신발을 디자인해서 아이코닉한 제품으로 끌어올린 게 몇 개나 될까? 그리고 그 제품이 빈티지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몇 개나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거든요. 프라다의 아메리카스 컵. 스니커즈로는 거의 유일무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베이로 비딩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되게 많이 신어가지고 밑창 수정까지 해가지고 와. 열심히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이 브랜드 말씀해 주시기 전에 프라다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 모델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렇게 프라다라고. 맞아요. 리네아 로사. 그 리네아 로사라는 그 레저 라인이죠. 프라다의 레저 라인이 시작됐을 때 아마 발매됐을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리네아 로사를 다시 프라다에서 꺼내가지고 발매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델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못생겼거든요, 이 신발이. 근데 이제 이 신발만 줄 수 있는 무드가 있어서 굉장히 아이코닉하면서도 저가 입는 착장에도 잘 어울리고, 지금 이베이로 뒤져도 거의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으로도 나오는데 이 오리지널 버전이 훨씬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파타고니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도 이제 현행이 있지만 굳이 빈티지를 구매하시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서 저도 빈티지를 구매해서 잘 신고 다니고 있고. 사실 저는 그 명품 신발에 대한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있거든요. 과연 저게 그 신발을 만드는 그 브랜드들처럼 편안하고 기능적으로 우수할까라는 의심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명품 신발은 신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신발은 어떠셨나요? 이 신발은 사실 편하긴 편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퀄리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그 기준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그 퀄리티 기준과 생산자가 갖고 있는 퀄리티 기준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사실 소비자가 생각하는 퀄리티 기준은 마감이라든지 뭐 재봉이라든지 뭐 본드 자국 없고 깔끔하고 이런 것들을 퀄리티 기준으로 삼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보다 쉐입이 잘 나왔는지, 창이 올바르게 붙여졌는지, 그리고 패턴들이 제가 의도한 대로 스티칭이 돼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럽거나 조금 재봉선이 뭐 약간 조금 삐뚤어도 제가 의도한 대로 나온 거가 저한테는, 모든 제작자들한테는 아마 퀄리티를 컨펌하는, 퀄리티 컨트롤하는 기준일 텐데, 프라다를 비롯한 그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로서의 기능이 뭐 나이키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절대로.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퀄리티는 굉장히 극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80년대 한국에서 신발을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는 기계도 많이 없었고 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은 뭐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프라다를 비롯한 모든 럭셔리 브랜드들은 이태리에서 장인들이 실제로 뭐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부테로를 이제 경험했던 메이드 인 이태리 신발들은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수준 아닌가? 네. 예.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이테크 러닝화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체공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네. 굉장히 좋은 소재를 쓰고 좋은 마감을 하고 그거를 다 한 명이 퀄리티 컨펌을 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 선입견을 좀 깬 느낌? 아, 그쵸. 네. 그리고 요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2005년도쯤에 아마 발매됐을 거예요. 나이키에서 만든 컨시더드라는 제품인데 네. 지금 나이키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이제 이스파라는 이제 프로젝트로 계속 하고 있어서 저는 또 그런 신발의 어떤 혁신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되게 존중해서 계속 하나씩 사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나이키의 프로젝트는 알파 프로젝트도 아니고 네. 이스파도 아니고 컨시더드였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사실 나이키에서 친환경 이제 컨셉으로 만들었던 첫 번째 컨셉이었는데 본드를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본드를 하나도 안 쓰고 이제 재봉으로만 네.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그때 당시에 2005년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인데도 저는 신발 디자이너가 계속 꿈이었어가지고 그때도 와, 어릴 때부터 그러면 계속 신발 하나만 보고 사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발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네. 새로운 신발이 나오면 되게 흥미를 가지고 보는 편이고, 네. 저는 이제 그때부터 내가 뭐 이걸 멋있게 신어야지 보다는 약간 요리의 레시피가 궁금하고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하고 막 기획 의도가 궁금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도 멋있고 지금도 멋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빈티지 아웃도어 룩에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잘 어울리면서 되게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굉장히 또 환경 친화적이고 그런 점들 때문에 이것도 제가 다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베이로 다시 새 거를 구입해가지고, 보물 창고죠, 이베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아끼는 또 신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신고 계세요, 실제로? 네. 되게 자주 신어요. 아니 이게 저는 사실 이 모델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네. 근데 나이키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빈티지 의류나 그런 것 문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좀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인상적인 디자인이고 그 수우시가 들어갔는데도 뭔가 되게 스포티한 느낌? 맞아요. 그 클래식하게 묻어나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런 게 더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그 옛날의 디자인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박력이라고 생각해요. 아, 박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키에서도 뭐 옛날에 접어서 신는 신발,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포터블 뭐 슈즈 해가지고 진짜 접어서 막 돌돌 말아서 갖고 다니는 신발, 네. 굉장히 다이렉트 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지금은 뭐 러닝할 때 반발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 폼을 개발하거나 구조를 개발하는 정도인데, 옛날에는 아주 박력이 있었어요. 정말 다이렉트하게 디자인을 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디자인하고 광고를 할 때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지금은 되게 티 안 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막 그렇죠. 그런 문구들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맞아요. 이미지에서 시각적 언어로 전달하려고 하고, 그런 게 조금 세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 뭐 8, 90년대 미국의 어떤 포스터 같은 것들 보면, 나이키 포스터 같은 것들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디자인을 했고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런 박력이 우리가 그거를 좋아하는 이유지 않나? 지금도 찾고 그런 이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랬었던 게 좀 그리워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의 그런 시선이나 그리고 이소라는 브랜드가 특정한 시기를 넘어서 진짜 아예 1900년대 초반도 갈 수 있고 맞아요. 2100년도를 생각하고도 갈 수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박력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이디어의 길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되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그 크리에이티비티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길을 하나 잘 들여놓으면은 되게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그 박력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에 좀 제가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80년대 고증한 프로젝트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거거든요. 저희 70년대를 고증한 코트와 뭐 스탠 스미스나 뭐 아디다스가 잘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 70년대를 우리가 풍미했던 어떤 그런 컵솔 시리즈를 고증한 시리즈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벌커나이즈드 슈즈도 앞으로 선보일 예정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미래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여행이죠. 시간 자체도 시간의 흐름 자체도 저는 결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 코어 컨셉 안에서 재밌는 걸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사실 뭐 의류도 그렇고 신발도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으면 오히려 디자인을 하거나 그러는데 좀 편안한 부분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한계를 없애버리면 그쵸. 장점은 무궁무진한 거고 맞아요. 단점도 무궁무진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브랜드의 색깔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제품들을 살펴보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 일상에서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신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신발을 계속 잘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일단 재밌었고 네. 약간 긴장 안 되게 긴장 풀어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제가 사실 이거 촬영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사실은 되게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엄청 내향적이라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그런데 이제 되게 마음을 먼저 열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뭐 신발 얘기할 때는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사실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이게 영상으로 저도 담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이 유튜브라는 영상 안에는 우리가 담고 싶은 모든 걸 이렇게 우겨 넣어도 이제 많이 시청하시지도 않게 되고 그쵸. 오히려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런 아쉬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다뤘는데 뭐 점진적으로 또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거 이런 새로운 이벤트가 있거나 그럼요. 그럴 때 이슈를 같이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고 이 사실 업계가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명감 있게 일하고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너무 진지한 얘기라 재미는 없겠지만 할 얘기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어떤 숍을 가거나 하면은 이제 한국 브랜드라는 거를 좀 이렇게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굳이 드러냈을 때 그게 경쟁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대표님은 한국 브랜드라고 좀 자부심? 그 자존감이 그 부분에 되게 높으신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행보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신제품들을 봤을 때 더 무궁무진한 것 같아서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응원하면서 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기회에 또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